제가 맡은 주제가 기업과 인권인데요. 저는 기업 내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직장 내 인권, 직장 내 인권 하면 결국에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직원들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직장갑질 119라고 해서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개는 뒤에서 잠깐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단체가 출범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실태조사를 했더니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 우리가 이제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계관계에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것, 그렇게 처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고, 이런 직장에서 갑질을 받는 직장인이 4분의 3, 4명 중 3명 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질을 당하면서도 대부분은 참거나 모른 척한다라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나서질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나서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첫째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건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34.1%는 오히려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얘기를 꺼내는 순간 찍히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 직급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해고가 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참다가 그냥 내가 치사하고 더럽다라고 오히려 본인이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뒤로 남기고 떠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회사 동료들과 집단 대응을 했는지라고 했을 때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했는지라고 했을 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비율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갑질, 특히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질들이 해결이 되지 않듯 그대로 남아있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특히 여기서 집단 대응해서 8.2%,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포기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회사를 떠나고 갑질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가 작년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결국 대통령을 끌어냈잖아요. 대통령도 끌어낸 마당에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이런 처우, 갑질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용기만 내면 된다. 다만 용기를 내는 방법이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건 이런 모델이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이 90% 가까이 이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노동조합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예요. 10%밖에 안 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중소사업장,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직률,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경우가 2%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정말 노동조합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도 집단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고 혼자 결단해서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서기가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만나는 게 어렵고 만나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렵죠. 하지만 온라인, 특히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에 기반을 해서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하고 갑질을 제보를 하고 그러한 갑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시 사회에 알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갑질을 풀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선구조를 통해서 직장 내 갑질을 조금씩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직장갑질 119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장갑질은 119는 특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업종에서의 어떤 특수한 갑질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특히 같은 업종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사들이 느끼는 갑질이 있을 것이고 그 갑질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그 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하는 갑질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갑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런 사회복지사를 위한 모임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직종별 모임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맨 처음에 제보를 받고 그 제보를 통해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직종별 모임을 만들고 그 온라인에서 직종별 모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풀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직장갑질 119가 2017년 10월 1일에 출범을 했어요. 참고로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무사, 변호사 합쳐서 한 6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가 그 카카오톡 이용하시죠? 네, 카카오톡에 오픈 카톡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카톡방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릴까요? 이게 화면이 잘 보일진 모르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 카카오톡인데 카카오톡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마크가 있어요. 대화 마크. 이 대화 마크를 누르면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을 누르고 직장갑질 119라고 검색을 하면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익명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당하는 갑질을 제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카톡방에서 받은 제보 건수가 지금 한 달 동안 그 4만 건이 넘어요. 그리고 참여 인원이 지금 거의 5,600명이 넘는 사람들. 한 달 동안 5,600명이면 하루 한 200명씩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갑질을 제보한 건수가 1,330건이고요. 이렇게 오픈 카톡방에서 이제 갑질을 제보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익명성, 자기 닉네임을 설정을 하고 예컨대 이제 저 어떤 닉네임이 있냐면 뭐 갑질 청산, 갑질 뭐 꺼져 또는 뭐 나는 을 중에 뭐 이런 아이디를 자기가 설정을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갑질이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그러기 위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제보를 해준 건수가 지금 676건이고 한 500통 넘게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이 메일을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무사, 변호사 물론 다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돈 받고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선의에 따라서 갑질 한번 없애보자라고 나섰던 한 60명가량의 노무사, 변호사가 일일이 법률 상담을 하고요. 하지만 갑질이라는 것은 단지 합법, 불법의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으로는 규제가 안 되지만 너무 심각한 갑질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 전문 스태프들이 같이 붙어서 단지 법적으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 방식이 있겠죠.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있을 거고 노동조합을 연결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직접 노무사 변호사가 나서서 처리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뭐 예컨대 갑질을 당했을 때는 그때그때 적어둔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참고를 하십시오. 혹시 갑질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증거라는 게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당하는 갑질이 진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 적어둔다던가 녹음한다던가 특히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영수증 문서들 잘 챙기고 그다음에 동료들을 잘 목격자들 그 동료 발언들을 모아두고 그다음에 CCTV가 있다면 이런 것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혼자 끙끙대지 말고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직장갑질 119에 문의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면 굉장히 황당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대표가 이제 100명 있는 회사예요. 100명 있는 회사에서 대표가 가족 여행을 떠나면서 직원들한테 개 사료 주는 것, 닭 사료 주는 것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대표 가족이 결혼식을 하는데 축의금을 접수하고 거기서 손님 안내하고 이런 것들도 다 직원들한테 시킵니다. 사실 이 노동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을 시키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화장실을 갈 때 횟수를 정해요. 그리고 그 횟수를 넘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사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을 회사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일괄 압수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퇴근할 때 이제 돌려준다던가 이런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 탈지 모른다. 그러니까 도중에 갑자기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잠수 타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잠수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직원한테 입사할 때 보증금 뭐 100만 원 이렇게 받아두고 잠수 탈 때 이제 그 돈을 본인 회사가 먹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고 물건 파는 걸 강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일하러 들어갔는데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팔아라고 할당량을 정해주고 강매를 하는 거고 원래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닌데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지각하면은 지각 5분당 벌금을 매기거나 지각 30분 하면은 아예 연차를 깐다던가 이런 사례들도 많았고 어떤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용자가 지시하는 어떤 업무도 따르겠다 각서를 쓰는 거죠. 모든 완전히 노예 각서입니다. 이런 각서들을 다 자기가 쓴 것처럼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엄수하겠다, 준수하겠다, 따르겠다,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막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고요. 하지만 이런 좀 특이한 사례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동 조건에 관한 갑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던가 아니면은 휴게 시간을 제대로 안 준다던가 야근을 강요하고 휴일에도 일해야 되고 연차휴가 따로 없고 그다음에 뭐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을 받는다던가 뭐 사소한 이유 그게 있었어요. 그 사장 전화 안 받았다고 해고를 당한다. 바로 다음 날부터 그만둬라라고 해서 해고를 당한다던가 특히 여성들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회사에 뭔가를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 얘기를 했던 피해자가 강등당한다던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일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근로계약서 안 쓰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갑질의 내용은 이게 특이한 사회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 또는 노동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제 카카오톡에서 제가 오픈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눠요. 상담도 하고 그때 한 장면을 캡처를 한 거예요. 혹시 최근에 성심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뭐 장기자랑 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이 기사가 딱 그 제보된 때 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병원 이런 거 한다, 장기자랑 한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막차 끊길 때까지 연습한다. 그리고 무슨 기쁨조인지 이게 막 앞장서서 서로 열심히 뭐 야한 옷 입고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생리 걸리는 사람 없게 조절하느라 약 먹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제보가 됐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이게 논란 마크를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나갔고 그러면서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다시 막 익명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아예 별도의 네이버에 밴드를 마련을 해서 밴드에서 증거들을 체증을 했고 그걸 가지고 바로 근로감독을 들어가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병원 의원을 통해서 국감 때 질의를 하게 했고 결국에는 여기 최근에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1,500명 규모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간호사 다음으로 가장 갑질 제보가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보육교사였어요. 그리고 보육교사들 중에 갑질 제보가 많이 들어온 데가 수원시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원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수원시 공무원들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원시가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사실 눈 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말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내부 고발하고자 하는 보육교사가 오히려 찍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이 지금 수원시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공무원이 감독 권한이 있는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택시, 버스 이런 데 지금 굉장히 인권 갑질 사례가 많이 제보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독 강화를 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뭐랄까요 한 라인을 설치를 한다던가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일 많이 또 제보가 들어온 데가 바로 공무원 조직이에요. 제가 느꼈습니다. 아 수원시 공무원들도 힘들긴 힘들겠구나.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의 갑질을 없애는데 인권 도시가 힘써야 된다. 밖에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부를 좀 살피면 좋겠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